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시원해졌어요. 조금. 진짜 가을이 이제 오는 것 같아요. 네, 밤과 아침에는 좀 선선한데 근데 또 낮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있으니 참, 이럴 때 사실 네. 감기 걸리기가 진짜 쉽잖아요. 그렇죠. 많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요, 전 아직 괜찮습니다. 역시 젊으니까 다르군요. 우리 오늘도 젊고 밝고 활기차게. 파이팅. 네. 근데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갈등 소식이네요. 의정 갈등 소식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 의대 정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면서 기존의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제안은 대안이라기보다는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라면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또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하자라고 건의한 것을 다시금 강조한 발언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 여당 안에서도 시각차를 드러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한동훈 대표의 유예안은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고 정부 안에 힘을 실으면서 이 지도부 간의 시각차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이런 발언은 사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라는 거기 때문에 당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받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요. 2026년 의대에 벌써부터 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 한동훈 대표 측 이 유예에 반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도 연기가 됐습니다. 이번 일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닐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일로 예정이 돼 있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를 했는데요. 이걸 대통령실에서 먼저 연기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그렇죠.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라고 네. 연기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뭐 사실 당정 갈등 때문 아니냐라는 여론이 네. 있어서 그런 것 아니고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이런 말도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최근에 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당정 간에 날을 세우는 게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해는 하지 마.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 최고위원 회의 때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네. 이렇게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서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배관시하지 말고 이 방안을 포함해서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민주당도 의료대란 대책특위인 박주민 위원장 중심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2부, 3부에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 그리고 안철수 의원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소식 집중적으로 다뤄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번에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간호계는 환호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맡는 PA 간호사,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업무를 합법화하는 그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제적 290명 중에 찬성 283표, 네. 반대 2표로 국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간호계에서는 이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인 안전망을 갖게 됐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의료 공백 상황에서 PA 간호사들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간호법 통과가 갈등 봉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네. 어떤 갈등이냐면요. 간호사가 지금 주축이 되고 있는 전국 보건의료 노동조합이 원래 오늘로 파업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대다수 병원에서 이렇게 병원과의 교섭을 타결하면서 파업 계획도 철회를 했는데 사실 간호법 제정안 통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의료 공백으로 인해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네.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요.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섭니다. 평년 연휴 때보다 한 400여 개 이상 늘어난 4,000개의 당직 병의원 운영하고요. 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많이 인상을 해서 현장 의료진 지원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번 대책에서 특히나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네. 환자의 중증도에 맞게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하는 의료 수요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응급실에 모든 환자가 쏠리지 그렇죠. 않도록 해서 중증 환자는 적시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우리나라 응급실 가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경증도 많이 오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해외랑 비교가 많이 되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 또 의료진의 노력, 간호사분들의 노력, 모든 노력이 다 필요하네요. 지금 보니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광복회 예산을 삭감 편성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어제 내년도 광복회 예산이 올해 예산인 32억 원보다 6억 원 빠진 26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6억 원이 어디서 빠졌는지를 보면 네. 지난 6월에 출범한 광복회 산하의 광복회 학술원 예산인데요. 예. 이 학술원이 올바른 역사관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이 됐었고 개원식에는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까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예산 삭감 편성을 두고 정부의 비판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어떤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항상 오비 일학이죠. 예. 논란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 해명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국가보훈부는 이 예산이 왜 삭감됐느냐라는 제 의혹 제기에 해명 자료를 냈는데 광복회 학술원 예산이 올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고 아직 집행과 결산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 정부안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네.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재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그렇지만 여기서 논란이 된 부분이 기재부가 국회에서 증액된 신규 사업은 사후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명시적 지침이 있는 건 아니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보훈부가 거짓 해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인 거고요. 보훈부가 그래서 이 관련해서 통상적인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던 중에 지침이 있는 것으로 잘못 설명했다라고 다시금 해명했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소식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 뉴스가 나오던데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딥페이크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네. 인물 사진으로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만드는 성범죄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와서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주범인 서울대 출신 남성을 도와서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해서 다양한 여성들의 사진으로 음란물 만들어서 유포한 공범 네. 20대 남성 박 씨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허위 영상물의 내용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불쾌하고 역겹다라면서 익명성을 악용해서 여성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하며 인격을 몰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모두 4명인데요. 선고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서울대 이 N번방 사건, 이 딥페이크 범죄 처벌을 두고 이준석 의원과 박지원 전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 간의 엇갈린 시각차도 드러났죠. 네, 맞습니다. 이 서울대 N번방 사건을 벗어나서 딥페이크 전반에 대한 시각이었는데요. 사실 박지원 전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이 누군가를 특정해서 말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이준석 의원을 겨냥한 듯한 입장을 내면서 두 의원 간의 엇갈린 시각차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 때 딥페이크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기에 대책을 세우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좋지만 네. 과잉 규제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다른 목소리를 냈었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또 냄비 입법, 포퓰리즘적인 대처를 한다고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디지털 성범죄 전문 추적단인 불꽃 출신이기도 한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이 과잉 규제를 먼저 언급하는 건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요. 이 범죄가 요즘에는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인격을 몰살하는 범죄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좀 약한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법원에서 너무 범죄인에 대해서만 좀 처벌을 뭐랄까요? 그 앞에서 저번 뭐 받으니까 뭐 반성문도 내고 앞에서 읍소하니까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닌가. 이 피해자들을 좀 더 생각해서 좀 처벌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뭐 국회부터 이 법원 소식까지 쭉 전해봤는데요. 역시 김영민 아나운서의 영민한 뉴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